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반영구 화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보려고 하는 이제 완전 이제 생 초보자분들이 나도 한번 이 반영구 화장 기술을 좀 이게 배워봐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이 단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알아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제 반영구 화장 기술을 잘못 배워서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이제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기술자가 이게 많다는 것은 이제 가르치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이제 많다는 것이 말이 됩니다. 또는 이제 재수강을 한다는 것은 또 이제 기술을 잘못 배워서 다시 배워야 한다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재수강도 사실 잘못 배워서 삼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재수강, 삼수강, 사수강으로 이어지는 반영과정 교육이 실제로 사실은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분야에서 만약에 기술이 없는 기술자가 가르치는 것을 사실은 좀 이제 불가능하게 여겨지는 거죠. 기술이 없는 기술자는 사실은 가르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시술도 마찬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미용 분야, 특히 이제 이 반영구 화장 분야에 종사하시는 저희 분야에서는 아직 이게 이제 법제화되지 않았다는 이제 이유만으로 기술자들이 그냥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막 가르쳐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사실은 가르칠 실력이 조금 딸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시술하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신고도 막 하고 막 이런 경향을 또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뭐 신고를 잘 안 해요. 근데 이제 뭐 몇 명 이상의 사업장이나 또는 몇 명 이상의 사업자 이런 이제 허가사항, 제한사항이 있죠. 뭐 학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좀 관대하게 가르치는 것들은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신고를 많이 안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가르치는 것도 교육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아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학원이 아닌 곳에서는 학원으로 홍보하면 이제 뭐 조금 제약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을 받습니다, 실제로.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영구 화장을 가르치는 학원이다라는 것은 단 한 군데도 없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반영구 화장 학원, 그 전부 가짜 학원이에요. 가짜. 뭐 헤어 가르치는 학원, 네일 가르치는 학원, 또는 피부 관리를 가르치는 학원, 메이크업을 가르치는 학원. 요거는 정식 허가를 낸 학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 반영구 화장 기술은 가르치는 학원은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허가를 안 내줬어요. 다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술 분야처럼 저 사람 학원도 아닌데 반영구 화장 가르치는 학원도 아닌데 학원이라고 한다 신고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 제가 지금 신고하라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는 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다들 시시하고 있지 바른 말 안 합니다. 자, 어쨌든 정확한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니까. 그래서 이 한국이 이러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완전하게 우리 생초보자들 한번 봅시다. 이제 배우려고 하는 기술자가 반영구 화장 기술을 도대체 제대로 배우려면 어떻게 알아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자, 수강료가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무슨 돈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이제 사실은 계실 것입니다만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반영구 화장 기술은 시쳇말로 사람의 얼굴에 칼을 대는 기술인데, 수강료가 뭐 대충 한 돈 100만원 하겠거니, 뭐 한 200만원 정도 하겠거니,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도록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10중 8구, 10명이면 8, 9명이 아직 수강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는 사람, 기술자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기술은 그냥 뭐 널려있는 기술이다. 시쳇말로 널려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그냥 대충 배워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조금 이제 보신 분들은, 반영구 화장, 수강료는 이미 뭐 네이버나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제 영상도 이제 좀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이러신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반영구 화장 수강료가 얼마 정도 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짐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SNS로 보면은 반영구 화장 수강, 비용이 보통, 한 몇백만원 한다, 수백만원 한다 정도는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반영구 화장을 관심이 있어서 돈을 최소한 몇백만원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 또는 SNS상으로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핸드폰에서 다 검색이 되는데, 이제, 얼마예요? 라고 이제, 그렇게 상담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잘못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수강료 자체가 이제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거금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게 사실은 오해나 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거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거기 기계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재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가르치는 사람의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실 거금이 아니에요. 근데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목돈이 맞아.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도 내야 되고, 뭐든 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자기 노하우를 또 전수를 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자 배우는 사람하고 가르치는 사람하고 생각이 조금은 다를 수가 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 수강료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수강료를 먼저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제가 상담을 오래도록 이제 해보고 가르치기도 오래도록 해봤는데, 이 수강료가 준비를 안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급해요. 마음도 급하고 선택의 폭이 넓지 않습니다. 왜? 주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그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기술자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은 기술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세요. 배우는 사람이 무슨 기술을 볼 줄 안다고 기술자를 선택을 해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이 기술을 몰라서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건데 그 선생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판단을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강료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야. 내 주머니 속에 내 통장에 지금 잔고가 얼마 남았는데 그 잔고 내에서 수업을 만들어내려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강료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해소하고 난 이후에 결정을 해야 하는 첫 번째 과목. 그게 바로 수강료가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해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자기는 너무 배우고 싶은데 여러분들 신랑분께서 야 그 뭐 애나 키우고 하라. 응? 애나 키우고 하지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 또 못 배워요. 진짜 못 배웁니다. 본인이 경제권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배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누가 하나 반대하면 못 배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자기가 그 기술에 대한 의지가 약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기술을 배워서 반드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주변에 보니까 야 반영구 화장 하니까 뭐 또 돈은 조금 벌리는 것 같다라고 카더라 통신이 들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해봐야지. 이런 사람들은 기술가의 길을 못 걷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자, 돈에 결국은 수강료가 준비가 안 되거나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수강료가 준비가 안 되면 돈이 쪼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강료에 수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수강료만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이동을 해야 되고 또는 뭐 밥을 사 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또 이제 뭐 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집 주변에 자기 집이랑 가까운 곳에 좋은 선생님이 어디 없냐 하고 막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광고하시는 분들은 광고를 너무 화려하게 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디가 좋은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수강료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이 돈 때문에 여러분들도 결국 자기 께에 자기가 빠지는 꼴이 되고 만다.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뭐 현실적인 게 좋지 않습니까? 그냥 이제 두리뭉실하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뭐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기본 지식이 있는가 하는 문제. 기본 지식. 무슨 기본 지식이야? 반영구 화장에 대한 기본 지식이죠. 이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 봅시다. 먼저 본인 이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분이 반영구 화장의 기술이 개략적으로 어떤 종류의 기술이 있더라. 그 부르는 이름이 뭐더라 하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아주 매우 엄청 중요한 거다. 거기서 조금만 더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야, 엠보 기술 배우기가 어렵던데. 응? 그러고 야, 엠보 기술은 제 영상 많이 보시면 엠보 기술은 빙빙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에서 양쪽 눈썹을 다 만드는 기술이라 하더라. 자, 뭐 그 정도. 야, 엠보 기술 이건 자 손재주 이게 뭐 침법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이거 잘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수지기법은 어떤 거더라, 아이라인은 어떤 거더라, 이런 것까지 정도는 알고 계시. 그게 바로 이제 기본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기본 지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자, 반영고 화장의 뜻, 세수해도 안 지워지고, 뭐도 안 지워지고, 뭐도 안 지워지고, 이렇게 지속성 메이크업이다, 이런 거는 그건 기본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적 지식 말고요. 자, 수강료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기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기술도 없이 그냥 잘 알아보지도 않고 아무 학원에 그냥 등록해 버리면은 바로, 아차, 내가 이거 잘못 등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돈을 수백만 원을 받는 학원장들이 이제 수강 등록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기술을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죠? 보여줍니까? 잘 안 보여줘요. 잘 안 보여줍니다. 기술이 대충 있으신 원장들은 혹시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저희들 같이 진짜 오로지 기능인이라고 하면은 핵심 기술은 안 보여주죠. 절대로 안 보여줘. 그걸 가지고 수십 년씩 영위를 하고 있는데 왜 보여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좀 보여주려고 하는 원장은 보여주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시술 전, 시술 후. 저도 마찬가지죠. 시술 전, 시술 후. 또는 뽀샤시하게 하얗게 만들어가지고, 소위 장난질 쳐서, 보여주는 사진.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또는 이제 그 고무판에 화려하게 막 이렇게 그림 그리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실제로 사람한테 하지도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사실은, 고객들을 유인을 이제 하는 방법으로 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사람에게 시술을 하는, 진짜 기술을 이렇게 사람한테 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뽀사시한 사진이나, 고무판 그림이나, 또는 그런 것만 가지고 학원이나 가르치는 곳을 선택하게 되면은, 바로 이게 이제 기본 지식이 없어도 사실은 이게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홍보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홍보 사진이나 홍보 영상이나 이런 걸 올리면, 저도 잘 나온 사진 올리고 싶어 하겠죠. 이제 상식적으로, 참고로 제 폰은 삼성폰입니다만은, 우리 제자분들이 제발 아이폰으로 좀 바꿔가지고 뽀샤시하게 좀 만들으라고 해도, 삼성폰도 뽀샤시 기능이 있긴 있는가 봐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싫어요. 그냥 찍는 거야, 그냥. 왜? 사람 피부는 사실 좋은 사람보다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인스타 보면은 한국인들 피부는 전부 다 뽀샤시한 줄만 알아, 외국인들이. 그 정도로 우리 반영과장 하는 사람들이 공갈을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게 컬러풀 하잖아요. 손톱이. 오히려 네일아트 하시는 분이 장난을 제일 덜 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원래 손톱이 좀 컬러풀하고 하니까 그냥 찍어도 예뻐요.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피부 하시는 분도 좀 죄송하지만은, 좀 이제 비포 사진이 틀리고, 애프터 사진을 좀 이제 하얗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좀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성형외과 비포 애프터 사진도 장난을 치는데, 우리 반영고 화장 기술이 뭐라고, 왜 장난을 못 치겠어요? 많이 장난을 치죠. 저도 광고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와 광고는 사실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이제 속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재수강이나 삼수강을 이제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기본 지식이 사실은 없으면 전화를 하거나 상담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말은 잘하죠. 근데 이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냥 듣고만 있어야 돼. 듣고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말빨이잖아요. 화려한 말빨에
이제 속아 넘어가시는 경향도 사실은 많죠. 사실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성분들은 이제 이제 남자들은 이제 말보다 주먹이라고 하지만 여자들은 주먹보다 말이에요. 뭐 신체적 구조가 이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분들이 말을 더 잘해요, 남자들보다. 근데 그 말빨이 또 넘어가. 여성분들이 그런 경향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한국에서 이제 가르치는 분들 전부 이제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 가르치는 분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배우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게 생업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기술을 판단하는 것은, 판단하고 이제 돈을 내는 것은 배우려고 하시는 고객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자기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럼 이제 잘못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반영과정을 배우는데 기본 지식 정도는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 된다. 그냥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이 눈썹 문신했을 때 그 정도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계로 하는 기술은 뭐가 있더라. 엠보 눈썹이 제일 어렵더라. 뭐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 여러분들이 한 4-5군데의 이제 그 교육하는 곳을 압축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전투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비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자기 집이랑 가까운 곳은 선택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기술자는 기술자가 아닐 확률이 많다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를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TV에서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집 앞에는 최고의 기술가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서 멀리 있어요. 멀리.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까 주머니 사정 때문에 내 주변에 내 집 옆에 있는 기술자가 최고의 기술가이기를 기대만 할 뿐이라는 얘기예요. 범위를 좀 넓혀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자, 세 번째는 경력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경력. 그 사람의 나를 가르치게 될 분의 경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운다면 제 경력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이제 반영과장 기술자 분들에서 이제 기술자 이제 중에 한 사람인데 좀 경력을 너무나 이렇게 부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저희 같이 이제 라떼들이 아직 이제 원조 기술자들이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기술자를 이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경력이 25년 30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술을 따라잡으려고 경력을 따라잡으려고 없으니까 자기도 뻥튀기 해야 되는 거야. 그래 경쟁이 되니까. 자,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이제 반영과정 경력이 아닌 다른 경력으로 하죠. 반영과정 경력이 아니고 헤어나 네일아트나 메이크업이나 피부나 이런 경력을 이제 그런 경력에다가 반영과정 경력을 엎어씌기를 딱 하면 그게 이제 자기 경력이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영과정을 이제 조금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나는 반영과정 경력이 별로 없고 피부 경력이 한 20년 돼. 그러면 이제 반영과정 배워서 다른 사람은 잘 모르니까 반영과정 경력을 20년이라고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죠. 생초보뿐만 아니라 재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경력에 허위 경력에 이제 속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이제 전문가가 아닐 확률은 사실
10중 8구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담하시는 기술자가 전부 다 전문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기술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럼 그건 기술이 아닌 거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는 사람보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죠. 반영과장 과목을 배우려고 하는데 반영과장 전문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 그것만 한 사람. 아니 반영과장을 배우는데 토탈 뷰티 막 이것저것 한 사람이 왜 필요해? 그 기술만 배워야지. 불행히도 현재 한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경력을 가진 분이 안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공식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경력이 있어봐야 결국은 사단법인 관련업을 한 거야. 관련업. 그 경력이라는 건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아. 그럼 이제 제 경력도 어떻게 되느냐? 제 경력도 특허를 낸 경력들이 많잖아요. 특허를 내고 엠버칭 특허를 내고 뭔 특허를 내고 기술 개발하고 이런 특허를 낸 그런 경력이 겨우 인정을 받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공식적인 경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반영과장 기술을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제 유심히 이제 경력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여러분들이 넘어간다. 자, 반영과장 경력을 여러분들 안 보고 어떤 사람 경력을 이렇게 보면 반영과장 대회 이렇게 상장을 받거나 이런 게 있어요. 대상 받거나 그랑프리 받거나 심사위원장이니 심사위원이니 이상한 이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대회는 이게 사단법인 대회인데 저도 이제 사단법인 이사장입니다만은 사단법인 대회에서 하는 대회는 사실 우리나라 공식 대회는 아니에요. 국가 자격증 이런 대회는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회장입니다만은 사단법인을 운영하시는 회장님 마음을 제가 이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단법인 회장님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단법인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사단법인에 가입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협회 회원으로 또는 한 군데만 가입한 게 아니고 여러 군데 가입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사단법인은 회비를 내줘야 돼. 회비를 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에 사단법인 회비를 정상적으로 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한 군데 정도, 한두 군데 정도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없어요. 뜨내기 회원들만 있는 거야. 회원들은 회비를 매월 내주고 또는 연회비를 내거나 매월 내줘야 되고 그 회비를 가지고 회장은 대회를 치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회비를 내는 회원이 없으니까 거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대회를 할 때는 그 상장을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받은 상장 중에는 제가 아마 여러분들 받은 상장 중에 2등, 3등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아마도. 전부 다 1등 아니면 대상, 그랑프리, 이런 상장만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반영과장 대회뿐만 아니고 어떤 대회를 하는데 1등, 2등, 3등만 상장을 만약에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100명이 참가를 했는데 3명만 딱 상을 준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참석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참석 안 합니다. 왜? 100분의 3이 들어가야지 상장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100분의 4 밑으로는 그냥 여러분들 경비를 쓰고 여러분들이 밥 사 먹고 여러분들이 차비를 대고 와서 상장도 못 받고 집에 가야 돼. 여러분들 참석하시겠습니까? 참가비 내고 경비를 내 돈으로 쓰는데 상장도 못 받고 누가 참석을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장을 준다 그러니까 가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에 국가 자격증 대회라고 한다면 아마 꼴찌를 해도 참석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메이크업 시험을 보고 피부 관리, 피부 자격증 시험을 보고 여러분들 합격할 줄 알고 시험 보십니까? 이번에 내가 반드시 자격증이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죠. 받으려고 보는 거죠.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돈 내고 가서 보잖아요. 그게 왜? 그게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장을 1등, 2등, 사단법인 대회에서 상장을 1등, 2등, 3등밖에 안 준다라고 만약에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참석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대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사전에 미리 야 너는 대상 가지고 가. 너는 그랑프리 가지고 가.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대회를 하는 거예요. 대회 하는데 벌써 트로피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사단법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알고 친구처럼 지내거나 선배처럼 지내거나 또 후배들도 있고 이러는데, 자, 이렇게 사단법인을 해서 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순수한 기능에서, 즉 반영고 화장 기술이나 이 미용 문신 기술을 활성화하거나 또는 이제 어떤 법제화하는 길목에서 선한 영향력을 만약에 행사를 한다.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참 좋은 것인데, 엉터리로 해도 다 상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들을 믿고 또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자, 기술은 엉망진창인데 가서 상은 받아왔어. 돈은 줬으니까 상을 사온 거죠, 일종의. 사왔는데 그걸 가지고 홍보를 또 해요. 대상이다, 심사위원이다, 뭐다. 근데 생초보들은 그걸 믿는다는 거지. 생초보들은 믿는다는 거야. 근데 반영고 화장을 2년, 3년만 딱 해봐요. 욕 많이 먹습니다. 욕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회를 가서 상은 받아왔어. 자기는 상장을 받아왔는데, 사왔는데, 그 상장을 준 회장을 욕하는 거야. 저게 무슨 대회냐. 그럼 자기도 상장 찢어버려야죠. 근데 안 찢어버리고 그걸 홍보해.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새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장을 사실은 받은 사람은 그 대회를 주관한 회장들을 사실 뭐라 그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필요에 의해서 받았으니까. 기술도 안 되면서. 자, 반영고 화장 대회를 하는데 2등, 3등은 안 보이고 1등이나 대상이나 그랑프리만 있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참 희한한 대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대회는 홍보를 위한 대회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평가를 하고, 네 번째. 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반영고 화장이 어떤 과목조차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은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그냥 물어볼 게 없으니까 수강료가 얼마예요? 커리큘럼 얼마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이런 거밖에 못 물어보는 거야. 얼마? 배우는 기간은 얼마예요? 이런 걸 왜 물어봐? 이런 거를. 수강료 얼마예요? 지역이 어디예요? 배우는 기간이 얼마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이런 걸 왜 물어보냐고, 이런 걸. 현재 우리나라의 반영고 화장 기술자가 한 몇십만 명 되죠. 몇십만 명 됩니다. 하지만은, 잘하는 사람도 가려져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도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은 잘 안 보이니까. 다 잘한다고 하니까.
가려져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눈썹 시술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은 10만원도 안 되는 기술로, 뭐, 피자 한 판 가격으로 시술하는 사람도, 뭐,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3, 40만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시술비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기술을 가르치고 하는데 수강료가 왜 차이 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차이가 나야죠. 저같이, 엠버 기술을 만들고 27년 동안 이렇게 한 사람은 사실 더 비싸게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10만원 받는다 그러면 저는 100만원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100만원 못 받습니다. 왜? 그렇게 이게 만약에 한 번 시술하고 한 10년 간다 이러면 전 100만원, 200만원 받을 자신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하면 한 2년밖에 안 가잖아요. 2년밖에 안 가요. 또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저희들도 이제 수익성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한 번 해가지고 5년, 10년 가면 기술자는 굶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2년 마이너스 정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상담을 또 이렇게 해보면 커리큘럼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커리큘럼은 그냥 이제 배우는 과목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게 가장 편해요.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그걸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교육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게 커리큘럼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커리큘럼을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엠버 침폭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오고 이렇게 목차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커리큘럼은 수강료가 얼마고 무슨 과목을 배우고 몇 회를 출석을 해서 배우느냐, 뭐 이 정도의 것을 알려고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수업 과목하고 수강표 좀 보여달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술의 내용을 사실은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경력, 그 사람의 경력을 정확하게 판단을 딱 하시고 경력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경력을 판단하시고 그 사람의 경력에 의존하시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5번째, 실습을 하셔야 돼. 실습 안 하는 것은 배우지 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말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저희 수강생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고무판하고 마네킹 실력이 안 되는데 실습을 하겠다는 거야. 그럼 그게 누구 죄야? 잘못하면 누구 죄야? 내 잘못이잖아. 그래서 저는 너는 아직까지 실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하면 또 삐져. 열받는다고. 이게 무슨 교육이야? 그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인내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정확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는데 나를 가르치는 원장이 시술력이 없다. 그럼 여러분 빨리 환불해주세요 하라고. 환불해주세요. 나 가. 집에 간다고 하자고. 환불하라고 하라고. 아니, 공판하고 마네킹만 가르치고 원장이 안 보여줘. 그럼 빨리 여러분들 돈 달라 그래요. 가셔야 돼. 그거 배울 필요 없는 거야. 고무판의 마네킹에 100날을 연습을 해도 사람 살에 한 번 해보는 것만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 일견이에요. 비슷한 말이죠. 자, 반영고 화장의 전체 수강료가 만약에 10,000원이다. 만약에 10,000원이에요. 10,000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론 수업이 한 1,000원 밖에 안 돼. 그 다음에 고무판 하는 거 한 2,000원. 그 다음에 또 마네킹에 하는 게 한 3,000원. 그러면 뭐야? 5,000원 밖에 안 썼잖아. 그럼 나머지 5,000원은 뭐야? 실습이야, 실습. 실습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결국 반영고 화장 기술, 특히 엠버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을 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로 배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무판이나 뭐 마네킹에다가 가르치고 이제 졸업입니다 하면은 그거는 반도 안 배운 거야. 사실 알고 보면 반도 안 배운 거야. 그냥 이론만 배우고 나왔다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반대급 프로 저희 교육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람 살에다가 직접 막 연습하고 닦아내고 하는 이제 머신 가이드나 엠버 가이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수강생들끼리 서로 연습도 하고 뭐 이마에다가도 눈썹을 그려보고 또 이제 자기 손등이나 팔뚝이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직접 뭐 손바닥에 이런 데 연습을 해보고 또 따라 닦아내고 마취제 바르지 않고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상처도 안 나고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이제 여기다가 오른손잡이가 여기다가 연습을 하면은 이게 파지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파지법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어디야 자기 무릎이나 이런데 이런 데에다가 파지법을 해가면서 연습도 하고 수강생들끼리 교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리얼로 정말 사람 피부에다가 실전 시술과 99% 싱크로율을 가진 피부 살성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 연습에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담을 어느 정도 하고 검색을 어느 정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가봐야 돼. 직접 가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 거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이제 직접 한번 오기도 하는데, 이제 인터넷에 이게 나오고 저같이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사람들은 뭐 장소가 없음에도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요즘에는 그 뭐 어떤 교육원이다 이렇게 하면은 다 그냥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조그만 공간이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방문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이제 그 특별한 기술이나 이제 저희들 같이 특별한 제품은 다 온라인으로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저희 네이버 카페나 이런 이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거짓 정보다 이러면은 사실은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사실은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100% 사실이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장인 나를 가르치는 원장의 기술을 만약에 진짜로 한번 조금이라도 보고 싶고 직접 눈을 마주치고 나는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러면 오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좀 이제 뭐 굳이 이제 저를 만약에 이제 본다고 하면은 저를 믿거나 뭐 이렇게 영상물을 보거나 또는 이제 제 경력을 보거나 이렇게 쭉 보면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 등록을 하십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학원이 뭐 어디에 있나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까 보면 자기 집 앞에는 좋은 학원이 없다, 좋은 기술자가 없다 그랬지. 학원이 어디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학원이 뭐 크고 뭐 삐까뻔쩍하게 꾸며놓고 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게 왜 중요해? 자기랑 상관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대부분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중국으로 이제 제자들 데리고 옛날에 코로나 오기 전에 박람회를 많이 다녀왔습니다만은, 우리 제자분들이 호텔을 이제 중국의 호텔을 이제 구입을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화장실을 보더라고요. 화장실이 크냐 깨끗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구나, 뭐 화장도 하셔야 되고 이제 이러니까 여성분들이야 이래.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기술을 배우러 가야 되는데 우리 여성분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저기 병원 시설 같은 거 있잖아요. 성형외과 이렇게 가면 병원이 이렇게 이제 좀 대리석으로 꾸미거나 뭘 이렇게 좀 삐까뻔쩍하게 아주 고급 내장재를 써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데서 반영구 화장을 왜 배워? 그거는 시술샵이고 수술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반영구 화장 이런 이제 교육시키는 것은 칸막이만 돼 있으면 돼.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자,
기술만 보시면 됩니다. 일곱 번째. 자, 전공자입니다. 전공자. 자, 아까 경력하고 조금 이제, 상충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전공자가 아닌 경우는 피하라. 전공자. 자, 반영구 화장은 전공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어요. 대학 교수도 없습니다. 자, 그냥 피부, 헤어, 순서대로 헤어, 피부, 메이크업, 네일. 요 4개 자격증, 이용까지, 요 4개 자격증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전공자가 있겠죠. 여기는 전공자 있습니다. 대학 교수님들도 계시고, 전공자가 있어요. 근데, 반영과정 전공하신 사람 없어. 없어. 그럼, 대학에서 뭐, 교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교수이겠어요? 이 4개 중에 1개를 전공한 사람이야. 국가 자격증이 있는 경우. 사실은 교수님이긴 해요. 그런데 반영과정 전공자가 아니야. 반영과정 학과가 없잖아, 아직. 학과가 없기 때문에 대학원도 없어요. 그죠? 없단 말이에요. 없어요. 의사들처럼, 자, 국가시험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문의, 전공의, 레지던트를 거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단 말이야. 아직 없어.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교수님을 또 뭐라 그런다고 또 교수님들이 또 이게 열받으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어떤 경우를 겪었냐 그러면은 그 기술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교수님한테 배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역할을 너무 많이 한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학원에 등록을 했는데 원장이 가르칠 줄 알았는데 강사가 가르치는 거야. 그건 안 되잖아. 여러분들. 나는 저 원장 보고 돈을 줬는데 강사가 가르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원장이 더 잘할 수도 강사가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원장보다 강사가 좀 이제 실력이 조금 딸리긴 하죠. 이 기술에서는 조금 이제 딸리긴 합니다. 뭐 여러분들 대학 입학시험에 뭐 일타 강사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설립자가 그냥 이제 이게 드는 거 없이 돈만 있으면 학원 설립은 가능하니까 그럼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고 유명 일타 강사를 고용하는 경우고 저희 분야는 말 그대로 이 직접 시범을 걸고 핸드메이드를 해야 되는데 저희 분야는 대부분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기술을 여기에요. 첫 번째 기술이 있는 사람이고 강사는 두 번째. 보통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실수하기 좋은 게 뭐 어디 국비로 뭘 배운다. 여러분들 그거 좀 제발 하지 마세요. 다른 미용 과목은 나는 모르겠어요. 아는 척 잘 안 합니다. 뭐 헤어 분야를 국비로 배우든 네일 아트를 국비로 배우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반영 과정은 아직까지 국비가 안 돼요. 국비가 사실은 안 되지만 만약에 어느 학원에서 변칙적으로 만약에 국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을 반영 과정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데서는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뎁스가 없어요. 국비로 하면은 몇 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배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비는 여러분들 싸잖아요. 몇십만 원에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국비는. 그럼 몇십만 원을 배우고 강사 월급 주고 뭐 사무실 학원 임대를 내고 여러분들인데 뭘 가르쳐 줄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 기술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비를 하시는 원장님이 저보고 뭐라 그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영 과정은 적어도 수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배우는 게 사실은 맞는 거지. 아니 국비 학원에서 무슨 반영 과정을 가르쳐? 근데 나중에 합법화 되면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고급 기술은 못 배운다 이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가르치듯 요만큼만 반 1에서부터 10가지의 교육 방법이 교육 수준이 있는데 국비로 하면은 1, 2, 3 요거밖에 못 배워. 요거 진짜 기술은 여기에 있는데 그 뜻입니다. 또 이제
국비 하시는 원장님이 야 왜 국비 뭐 반영과장 왜 못해 합법화 됐는데 왜 못해 이게 아닙니다. 국비라고 하는 것은 돈을 뭐 500만 600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원 지원해 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몇 해밖에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 무슨 뭐 토탈 미용학원 뭐 이렇게 많죠. 제가 어디 누굴 지칭을 해서 하면은 또 저한테 태클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뭐 이제 그 어느 회사 이름 큰 유명한 뭐 방송사 이름 걸거나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학원에는 국가 자격증을 기본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헤어, 피부, 네일 아트, 메이크업 이게 다 가르치는데 여기서 반영 과정을 배운다는 거는 국비랑 배우는 거 똑같아. 그래서 이 비전공자들이 반영 과정 전공자가 없다 그랬어요. 비전공자들이 이게 헤어 하는 사람이 반영 과정 가르쳐서도 안 되고 피부 하는 사람이 또 가르쳐서 안 되고 네일 아트 전공자가 반영 과정 가르쳐서 안 됩니다. 그게 지론이에요. 반영 과정은 저 반영 과정만 한 놈이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깊이 있는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국가 자격증 4개 중에 피를 내면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 건 반영 과정하고 미용 문신밖에 없습니다. 피 안 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쟁이가 되지는 마세요. 반영 과정 하면 피 안 난다고 하는 그런 사기꾼 얘기는 듣지 마세요. 사람의 피부 혈관 다 다르기 때문에 안 내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지속력이 1년 이상 2년 가려고 하면은 그 피 안 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야.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거의 다 납니다. 조금 나느냐 마느냐 그 차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여성분들이 피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라고 얘기를 해야죠. 왜 공갈을 치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진피 속에는 안 들어간다. 표피에만 한다. 이것도 거짓말이고 피 안 난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토탈 뷰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조금 피하시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 한 사람은 한 가지 기술만 준다 그랬습니다. 누가? 조물주가. 저도 엠보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영구 화장 기술만 27년을 했기 때문에 이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지 저 네일 아트 모릅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뭐 헤어도 공부하고 네일 아트 공부하고 막 이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는 체 안 해. 나는 그쪽 부분에서. 근데 반영 과정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반영구 화장을 기술을 배움에 있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을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제 거의 이제 한 5분만 있으면 1시간을 제가 떠들었네요. 자, 완전 생 초보자분께서 기술을 배우고자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자,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 수강료입니다. 수강료가 있어야 더 많은 기술자 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강료가 쪼들리거나 없으면 여러분들 호주머니에 맞춰서 수강 선생을 고를 것이기 뻔하기 때문에 수강료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으면 많은 선생들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강료가 없으면 싸구려 기술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반영구 화장의 순수한 경력입니다. 기타의 국가 자격증 있는 미용 과목 말고 반영구 화장의 진짜 시술력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인지, 특히 엠보 기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수지 기술 이런 거 수지 기술자인데 미안합니다만 수지 기술보다 엠보 기술이 100배 더 어려우니까 엠보 기술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엠보 기술을 잘하는 사람은 수지는 그냥 껌이야. 껌. 그래서 시술력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경력을 확인하셔야 되고,
다른 기술이 아니고 반영과정 경력입니다. 특히 엠보 경력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본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기본 지식. 자, 네이버에 검색을 하던, 전화를 하던, 상담을 하던 여러분들이 기본 지식을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수강 과목이 뭐예요? 아침에 학원은 몇 시에 문 열어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 수업해야 돼요? 몇 시까지? 일요일도 해요, 안 해요?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야, 이거는. 이건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란 말이지. 조금만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지. 조금만 더. 아까 얘기했듯이, 기계로 하지 않는 기술은 뭐가 있고, 기계로 하는 기술은 뭐가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면은 지속력이 얼마나 가요? 이런 거.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는 사람, 똑같은 사람 너무나 많은 거야. 근데, 내막을 보면은 완전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확인이었습니다. 확인을 해라. 그 사람의 기술력을 확인을 해라. 그 사람의 경력을 확인을 해라.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수강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수강, 3수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사실은 하겠습니다. 자, 56분 30초를 제가 떠들었는데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은, 오늘은 이제 초보자, 완전 생초보자를 대상으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립니다만은, 다음번 영상에서는, 자, 재수강하는 사람, 3수강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